그 다음에 교재는 293페이지 밑에 조금만 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거래 우선주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게 일반적으로 과세만 있는 게 아니고 면세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 두 개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 우리 자격증 공부하려고 책을 사면 책은 면세거든요. 근데 그 책 안에 CD가 들어있어요. 그런 거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즘엔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형식인데 과거엔 CD로 들어있었잖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을 샀는데 CD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럼 이거 국가에서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은 파시는 분은 맨날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책을 뜯어갖고 CD를 따로 찍어야 돼요. 그러면 불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가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주된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책이 주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살 때 책 안 찢어도 되잖아요. 왜요? 책에 있는 뒤에 있는 바코드만 찍으면 다 면세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음악 CD를 샀어요. 그러면 CD는 과세예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뭐 브로마이드니 이런 책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책은 면세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는 음악 CD예요? 책자예요? 음악 CD죠. 그러면 이때는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왜냐면 이런 거 교통정리 안 해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된 거래에 뭐해라? 쫓아가라. 그래서 일명 주거래 우선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295페이지. 그래서 295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박스 있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에서 거기 밑에 있는 박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몇 월 며칠로 할 거냐를 이거 가지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날짜 중요해요. 부가세는. 왜 중요하냐면 아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 7월부터 9월 30,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1년에 4번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3월 31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몇 월 며칠이요? 그러면 이거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요? 4월 1일로 바꾸면 세금을 늦게 내도 돼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늦게 내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는 게 국가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이 날짜로 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때에 총 3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첫 번째로 돈 줘요. 그 다음에 카드 긁어요. 카드 긁으면 우리 외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할부로 팔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예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요때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마트 가서 물건 산 다음에 캐셔분이 찍고 나서 나한테 물건 주죠. 그럼 그때부터 그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요? 인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가면 현금으로 살 때 있고 카드로 살 때 있고 카드로 살 때 너무 비싸면 2개월이요, 3개월이요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할부의 뜻은 뭐냐면 2개월 이상 분할해서 납부해야 할부예요. 우리가 일시불로 한 번에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할부 아니에요. 그래서 할부 그러면은 최소 몇 회 이상? 2회 이상으로 봅니다. 요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2번에 보시면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답 먼저 적고 설명드릴 겁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고 거기 써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장기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할부는 2번 이상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길게 해요?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설마 2만 원 가지고 36개월 할부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길게 하네? 그러면 대부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도 23개월 할부 해본 적 한 번 있어요. 에어컨 살 때. 네, 에어컨 살 때 거기 무이자가 23개월까지 뜨더라고요. 그리고 특판 때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길게 했죠. 왜냐면 가격이 조금 나가니까.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건물을 지어요. 뭐를 짓는다고요? 건물. 그래서 건물을 10억짜리를 지어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계약금으로 2억. 30% 완성하면 3억. 그 다음에 60% 완성하면 요것도 3억. 그 다음에 100% 완성하면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냐면 금액이 일단 커요. 그리고 건물 짓는데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부 다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10억 다 주잖아요. 그러면 짓다 말고 도망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당하신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그렇게 당한 사람들 인터뷰한 거 들어보면은 박람회에서 이 회사 좋은 회사다. 그래갖고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꽤 좋은 후기도 많아. 그래갖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기꾼이야.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후불제. 완성 다 되면 그때 돈 줘. 이런 회사가 생길 수도 앞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길게 해야 되고 금액이 뭐 하니까요? 크니까.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도 말 그대로 이것처럼 중간중간에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주고. 근데 왜 한 번에 다 못 줘요? 가격이 뭐 하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 계약할 때에도 나눠서 돈 주죠. 근데 왜 나눠서 돈 줘요? 금액이 너무 크고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받기로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날 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거 한 번에 세금 내면은요 1억 내야 돼요. 한 번에 내야 되면. 근데 우리는 돈도 못 받았어. 근데 그 상태에서 1억을 내야 되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법에서 너네 계약할 때 2억 받았어? 그럼 2천만 원 내. 30% 완성된 데가 몇 월 며칠이야? 거기에 맞춰서 3천만 원 내.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내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세금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가는 절대로 회사라던가 이런 쪽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 망하고 장사를 잘해서 세금 내는 게 국가도 좋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5번에 보시면 가공 있죠.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가공 맡기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왜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가공이라는 게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가공이 완성됐다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돼요. 이 가공된 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가공됐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잖아요. 그러면 뒷감당이 뭐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갖고 와서 봤는데 불량이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거 고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돈 주세요. 왜요? 난 이미 돈 다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돈은 다 해결된 다음에 최종 금액을 주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돈 먼저 줘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돈 먼저 주면은 돌변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꽤 많은 비율은 돌변해요. 왜요? 어쨌든 고치는 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 돈 다 받았어. 그럼 돈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돈은 확정된 다음에. 그래서 법에서도 가공된 재화를 받아서 검수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줘라? 돈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의제에서는 저것 좀 봐주세요. 폐업. 그래서 폐업했을 때는 폐업 이후에 팔 수는 없죠. 그래서 폐업했을 때는 뭐 하는 때요? 폐업하는 때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무인 판매기. 우리 무인 판매기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무인 판매기에서 못 꺼낼 때요. 돈 꺼낼 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판기에다가 돈 넣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판기 사장님이야. 그러면 자판기 일정한 기준 정해갖고 가서 돈 꺼내는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꺼내는 날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요? 남의 돈으로 내요? 남의 돈으로 내요. 그러면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야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러면은 대부분 돈 받을 때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돈 받는 날, 이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니까? 간접세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수출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세무할 때 외울 건데 수출은 선적일 날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기적일이라고 있죠. 요거 두 개 다 똑같은 건데 선적일은 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적일은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려면 배에다 실어야 되죠. 비행기에다가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네, 선적일, 배는 선적일, 비행기는 기적일.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96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97페이지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더 볼 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수한 경우라고 있어요. 특수한 경우.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보시면 첫 번째 간주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무할 때 자세하게 보실 건데요. 간주의 뜻이 뭐냐면 가짜예요. 뭐라고요? 가짜.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건데 이거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불로소득의 뜻이 뭐냐면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코인.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요 세 가지.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이게 많아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 안 해요. 왜냐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동산 있어. 그러면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고, 주식값 올랐어. 그러면 돈 버는 거고, 코인 올랐어. 그러면 돈 버는 건데 이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노동력이 필요 없잖아요. 주식 누워서 화면만 계속 보고 있으면 돼요. 코인도 똑같아요. 뭐 이거 살 거냐 말 거냐만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인데 국가에서 불로소득을 어느 나라든 생기긴 하겠지만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에서 돈 번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잃더라도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방이니까. 그래서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저기 정선 가면은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에서 돈 잃은 사람들 거기에서 심부름 해주고 돈 받아서 또 그 짓 또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한 방이면은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게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한 방에 올라간 사람들은 후유증이 꼭 생겨요. 왜냐면 올라갔을 때의 그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거. 근데 그거를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래서 불로소득 관련돼서 국가에서 계속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을 하게 되면 보증금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다 썼든 상관없고요. 이자 계산을 해갖고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왜냐면 무슨 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 그래서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계속 이것저것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주식 관련돼서도 국가에서 개입하죠. 코인 관련돼서도 국가에서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불로소득이라.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돈 먹고 돈 먹기이기도 한데 돈 따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있죠? 돈 잃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따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잃는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는 게 절대 국가에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라는 거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로소득이라. 그래서 원래 우리는 돈은 이렇게 벌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땀 흘려서 돈 벌어야 된다. 근데 불로소득은 피땀 흘릴 게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돈 먹고 돈 먹기가 불로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선불로 3개월치 임차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 집 같은 거 빌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일시불로 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줄 때예요. 만약에 3월부터 5월까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이렇게 내도 3개월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세법은 1월에서 몇 월이에요? 3월. 4월에서 몇 월이에요? 6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 세금을 못 걷어요. 그래서 3월 달 거는 요때. 4월하고 5월은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로 걷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부가세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날짜거든요. 날짜별로 걷으니까. 그러면은 날짜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간주임대료도 부정확해요. 부정확한 거는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로 해. 그래서 1월에서 3월이면 3월 31일. 4월에서 6월에 해당되면 몇 월 며칠이요? 6월 30일로 해서 뭐만 내면 된다? 세금만.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종료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얘는 세무 때 또 봐요. 무슨 임대료요? 간주임대료. 이건 세무 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부가세 끝내고 아마 실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